네, 맥형입니다. 오늘도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장사도 과학이다. 일정한 공식을 대입해서 풀면은 풀리는 부분들이 있다. 이와 같은 기본 문제를 풀지 못해서 창업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경험하면서 저만의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을 해도 이제는 기본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파악한 공식이 어떤 게 있는지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실패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성공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감골의 파트너 전진규 대표 한번 모시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감골연탄집의 전진규입니다. 일단은 감골연탄집이 지금 오픈한 지 4개월 차 됐죠? 네. 4개월 차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도화라는 거. 이 상권의 소비자들한테 맞춰가는 과정에서 0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10점 관역에 맞출 수 있었던 상황이 나온 건데요.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어떠한 공식을 만들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선 오늘도 감골의 예시 사례인데요. 몇몇 분들은 홍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홍보를 유튜브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인스타랑 플레이스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 단순 홍보 목적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공유해드릴 때 저희가 안 해본 공식을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으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골 프로젝트가 제일 좋은 예시가 돼서 가장 최신 버전이고, 그래서 감골을 예시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고민하고 기획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매출이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감골의 사례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다행히 저희가 지금까지 테스트나 회의들이 무의미한 건 아닌 게 매출도 계속 오르고 있고, 초반에만 잘 나온 게 아니고 지금도 굉장히 높게 잘 유지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도 첫 주 저희 오픈했을 때 뭐 20만 원 그때 문 닫기로 막 마음먹었다가 하다가 그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100만 원 남짓은 팔고 있다, 많이 올라왔다 하다가 이제는 200만 원 이상도 팔고 일요일에도 웨이팅을 하고 하는 정도로 올라오고 있어서 공식이 다행히 먹히고 있다. 저희가 A/B 테스트를 저희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고도화를 해야 되는 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격을 바꿀 수도 있고요. 원가율이 높으면은 저조한 판매가 나오면은 그런 메뉴는 과감히 또 제거도 해야 되고요. 또 주문이 잘 안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꿨는데 매출이 오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안에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장사가 안 되면은 플레이스 마케팅만 막 집중하기보다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같이 계속 매출이 잘 따라와주고 우상향을 하면 상권이 시급지라 그만큼 월세가 싸지만, 이대로만 잘 가면 맥형이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원금 회수, 중요합니다. 원금 회수 기간이 1년 남짓에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장사하면서 엄청 크게 위안이 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돈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들어간 돈에 비해서 한 달에 수익이 막 200만 원, 300만 원 남고 내 인건비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원금 회수를 언제 할 수 있을까? 4년 후에도 이 매출이 나올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에 집중이 안 되는데, 지금처럼 원금 회수가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을 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도 해볼 수 있고 시설물 투자도 가능하고. 제가 영상에도 한번 소개했듯이 임대료는 유일한 고정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10% 맞췄다면 재료비나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있어서 8% 정도를 맞춰야 원하는 20% 정도의 세후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골은 5천에서 6천 매출을 꾸준히 오르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250만 원이어서 5% 미만으로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확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원금 매수를 빨리 해놓고 수익성이 좀 낮아지더라도 경쟁에 의해 트렌드에 의해 매출이 조금 빠질 때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장사를 하자. 그래야 또 다른 투자도 할 수 있고 계획이나 기획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비율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한 A/B 테스트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흔한 예로 최근에만 해도 생맥주 이름을 한번 바꿨어요. 그냥 생소맥주라고 해서 맥주와 소주를 적절한 비율로 타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톡 치면은 섞여서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요. 저희가 이제 네이밍을 1초 생소맥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할 때 1초 생소맥이 뭔지 모르고선 주문을 하고, 이 생맥주가 탕탕이로 쳤을 때 섞이는 이 과정에서 거품이 일어나서 넘치거든요. 1초 안에 입술을 갖다 대야 된다는 걸 순간 설명을 하면 고객들이 되게 재밌게 반응하는 거죠. 완전 라이브 이벤트이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시기도 하고, 특히 회식 오신 분들이 더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따다닥 나가서 한 번에 10잔을 막 쳐드리고 하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주류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졌어요. 저희가 고깃집인데도 불구하고 350, 400 정도 주류 대금이 나온다는 거는 일반적인 술집 정도 버금가는 주대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생소맥과 같은 특별한 술들, 중마고주나 꽃감 막걸리 이런 특징 있는 술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다양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또 시켜보다 보니까 매출이 오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주류 판매 금액
맥주점액만 1000만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한 달간 1초 생소맥 주문 건수가 500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미팅한 게 다양한 맥주잔을 발주를 해서 전용 맥주잔을 만들자. 저희만의 레트로한 폰트를 이용해서 1초 생소맥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서 좀 더 고객들한테 전문성 있는 맥주를 한번 제공해보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고도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감골 연탄집은 생소맥이 맛있는 곳 인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성품을 사용해서 저희가 고객한테 똑같은 이름으로 제공하기보다 기성품이지만 저희가 약간 가미를 해서 좀 더 특별함을 선사한다라고 하면 고객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서 했던 A/B 테스트는 결국 메뉴 이름에 대한 A/B 테스트죠. 일단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는데, 이걸 쳐주다 보니까 넘쳐서 수많은 냅킨으로 바닥을 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한테는 불편함이나 맥주의 로스를 고객한테 책임져 약간 전가하는 방식이 됐다면, 1초 생소맥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게 넘쳐도 1초 안에 내가 입술을 대야 되는 건데 내가 못 대서 이렇게 넘쳤구나, 이 재미와 함께 고객한테 컴플레인을 좀 누를 수 있었다는, 이게 이제 변화거든요. 또 크게 바뀐 A/B 테스트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반찬을 여느 고깃집이랑 똑같이 조그만 앞접시에다 종류별로 담아서 테이블 한 켠에 다 드렸어요. 근데 여기 상권이 특히 오피스 직장인들이 많은 상권인지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장에 현장에서 보니 테이블 끝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부장님, 차장님이라 하면 막내들이 바깥쪽에 있을 때 감히 반찬에 손을 못 대더라고요. 또 맥형도 얘기하신 대로 고기 기름도 묻고 고춧가루도 묻은 젓가락으로 다 같이 퍼서 먹기가 불편하다라는 게 사실 요즘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형이 1인 반찬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여쭤보셔서,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반찬을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야 되니까 일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걸 봤고, 우리가 귀찮은 거 말고는 고객 입장에서는 다 플러스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고객 중심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바로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대성공이긴 했습니다. 지금 엄청 만족해하고, 더 웃긴 건 반대로 반찬값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의아한 부분 중 하나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깃집 가서 뭐 조금 담아주는 거 저 되게 안 좋아해요. 손님 입장에서는 되게 쪼잔해 보이거든요. 상추 3장, 깻잎 3장. 그래서 저희가 1인 반찬이 아니고 한 접시에 줄 때는 저희는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히려 그게 반찬값이 더 나갔더라고요. 지금 1인 반찬이 오히려 덜 나가고 고객 만족도도 더 높아져서, 이것도 성공한 A/B 테스트 중 하나죠. 저희가 감골 연탄집에서 자주 가서 고객 경험을 관찰하거든요. 저도 소비자인 척하고 가서 옆 테이블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1인 반찬이 딱 세팅되는 순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깃집을 하든 식당을 하든 공유할 수 있는 반찬을 하셨다면 1인 반찬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객의 마음을 자극해서 재방문, 재구매가 이루어져서 이게 이제 매출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한번 또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밍 얘기를 한번 더 해보면, 된장찌개를 전진규 대표가 되게 맛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 또순이가 된장찌개 맛집으로 소문을 나서 저희가 피해가자라는 의미로 해물순두부를 했는데, 된장찌개를 또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고깃집 하면 된장찌개가 붙어야 된다라는 또 인식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된장찌개를 정말 맛있게 개발했는데, 여기서 잘 팔려면 맛있어 보이는 네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이밍을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밍은 임소영 여사 된장찌개고, 뭐 한식 장인이신가요? 그분? 양식을 더 잘하시긴 합니다. 어쨌든 임소영 여사 된장찌개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직접 들고 있는 메뉴 사진을 촬영을 했고, 홍보 영상도 다 어머니를 매장에 직접 불러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 그런 네이밍에서 주는 울림이 사실 좀 크죠, 한국 사람한테는. 임소영 된장찌개를 만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 기준으로 어떠한 재료를 넣을지를 생각해서 단순히 이름만 차용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손맛까지 최대한 가미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넣으시는 뭐 순두부나 꽃게 이런,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하는 거니까 각자 집만의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저희 집의 스타일이라 풀어낼 때도 그렇게 풀어냈습니다. 거의 임소영 여사님의 냉장고를 부탁해. 다음 이제 곧 출시될 메뉴는 계란찜인데, 그것도 이제 메뉴명이 창동인의 새우 계란찜이고. 창동이는 누구죠? 노원구 옆에 있는 노원창동인가요? 저희 팀에 전창동 팀장이라고 메뉴 개발을 담당해주고 있는 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직접 주도하에 본인이 집에서 새우 넣고 먹던 계란찜 스타일로 보리새우 가루 같은 것도 빻아서 들어가 있고, 고소하고 맛있는 계란찜이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해서 새우 듬뿍 계란찜, 폭탄 계란찜 이런 이름보다는 이 메뉴가 어디서 유래됐고 왜 이런 이름이지라고 사람들한테 한 번쯤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창동인의 새우 계란찜.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게요, 저희는 이름을 걸고 합니다. 네. 이름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걸고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모든 것들을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고 하지만 저희한테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계속 고도화를 해야지 좀 더 나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이 지금
11개입니다. 이게 피크타임에 회전을 하고 싶어도 안 되죠. 저에게 가장 데미지가 있어요. 제가 23년간 장사 경험에 거의 한 500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62번째 공식인데 주체성 강한 음식끼리 섞이면 하나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부대찌개 전문점에서 저녁에 안 된다고 쭈꾸미를 팔거나 이러면은 부대찌개는 맛있는데 쭈꾸미를 팔므로써 부대찌개에도 고유한 임팩트를 잃어버리는 거죠. 감골연탄집이 꼼장어도 있고요. 열빙어도 있고 닭발도 있습니다. 기획하면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전진규 대표한테 얘기했어요. 삼겹살 전문점이 있는데 꼼장어 전문점 있고 닭발 전문점 있는데 얘네들이 셋이 살면은 이거는 어울릴 수 없는 어종끼리 살아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1차, 2차, 3차를 늘 이동하면서 술을 먹던 저와 달리 전 대표 같은 경우 술을 먹으면 한 장소에서 1차, 2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골연탄집의 설계도 1차와 2차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설계를 했고 1차로 삼겹살을 먹고 2차로 쥐포를 구워 먹고 열빙어를 구워 먹고 꼼장어, 닭발을 구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를 하다 보니까 아킬레스가 회전이 안 돼. 맞습니다. 오래 드시고 테이블 단가는 정말 높은데 안 나오면 9만원쯤. 아웃백 정도 나옵니다. 한 12만원, 13만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테이블 11개에서 회전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최대 6천이다. 최대 6천대 매출 이후에는 1억을 팔고자 하는 저희의 욕구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목표 매출에 한번 도달하기 위해서 점심을 한번 해보자. 그래 점심 관련된 또 A/B 테스트 중인데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 장사로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주 점심 타겟이 될 거라, 특히 이 매장은 굉장히 빨리 나오고 구성 좋게 나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점심 장사도 저녁 장사 때 사람들이 만족했던 포인트들은 최대한 다 가져가려고요. 점심이지만 1인 일반찬을 주고 메인 메뉴는 오징어 삼겹 두루치기라고 해서 오징어랑 삼겹을 매콤한 양념에 불량내서 볶아가지고 두루치기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점심도 감골 연탄집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고깃집인데 점심에 여름이라고 삼계탕 팔고 뜬금없이 기사식당에서 나올 것 냉면, 백반 이런 걸 팔아버리는 게 저는 점심에만 갑자기 쌈밥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고깃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재밌게 기획하게 된 게 일본에서 레퍼런스를 따오는 건데 점심 맥주 전용 잔을 레트로하게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한 잔에 990원에 점심에만 즐길 수 있는 소용량의 점심 생맥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메뉴는 단일 메뉴로 집중해서 가는 거고 점심 단가 1,000원 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맥주 하나로 반찬값을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 전략으로 미끼 상품을 구성을 한 거죠. 충분히 점심 피크에 100에서 150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면 거의 9천에서 1억의 판매 매출을 올리고 그러면 임대료를 거의 뭐 2%까지도 눌러버릴 수가 있어서 수익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력을 많이 늘리지 않기 위해서 기존 인력에 영업시간을 더 부여해서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걸로 방법을 선택했고 손이 많이 안 가도록 단일 메뉴에 이제 집중을 한 거죠. 단일 메뉴로 해서 간단한 서비스가 돼야 점심 정도는 정직원이 아니고 알바들이 해도 원활한 서비스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점심 메뉴가 실행이 되면 또 이 안에서 시행착오를 분명히 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근사한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 근사함이 우리만의 생각이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 과정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힌트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양하게 여러분들도 많은 시도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공부를 하면은 장사력이 되게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재창업을 해도 실패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테이블 단가가 높은데 왜 높아? 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인하는 메뉴와 매장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략적 메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은 유사하게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되게 똑똑한 전략을 쓰는 건 맥도날드 같은 브랜드가 햄버거로 유인하고 콜라를 판다라는 전략을 쓰는데요. 맥도날드 햄버거 마진은 되게 낮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유인하고 세트 메뉴를 전략적으로 강권하면서 감자튀김이랑 콜라는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들을 판매해서 결국 이 아이템의 마진을 착하게 잘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삼겹살 마진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다른 메뉴에 비해서. 그리고 삼겹살 1인분 가격이 12,900원이라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이에요. 다만 저희가 릴스를 찍든 매장을 홍보하든 항상 얄삼겹살과 같은 저렴한 단품 메뉴가 최상단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매장이 매력적이어 보였을 때 손님들한테 근데 가격도 삼겹살 12,900원? 괜찮은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게끔 만들고 실제 매장에 발을 들여놔서부터는
벽면에 붙어있는 대형 메뉴판이라든지 주문을 위한 태블릿 오더 화면을 켜자마자 세트 메뉴에 대한 내용밖에 안 나와요. 누가 봐도 이걸 시키고 싶게끔 돼 있어요. 그 안에 얄삼겹살, 고추장 삼겹살, 껍데기, 오돌갈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 어차피 요즘 사람들의 니즈는 점점 더 삼겹살만 먹어보자라는 생각보다는 여기 온 김에 다양하게 맛보길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주문량이 실제로 지금 매장에서 높고, 결국 객단가도 견인해주고 다양한 아이템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진도 평균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게 돼서 그런 전략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은 가격으로 낮춰놓고 문턱을 쉽게 넘어오도록 만든 후 매장에서 보여지는 거는 높은 가격을 선택하게 되지만, 생각보다 시켜놓고 봤을 때 비주얼로 와우 한번 하고 합리적이다, 만족스러움을 계속 견인해서 올리는 전략을 사용해야지 고객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하는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플레이스는 낮은 가격으로 진입장벽을 낮춰놓고 매장에서 메뉴판 그리고 키오스크 상단에는 세트 메뉴를 구성해서 고객들한테 어필해라. 이런 것도 방법이고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고깃집들이 이런 모듬이나 세트 메뉴를 만드실 때 그램수를 자꾸 쓰세요.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600g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몇 인분인지 알길 기대하고 쓰는 거고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트 메뉴를 가져갈 때 인분수를 전 써요. 작은 판 2인분, 큰 판 3, 4인분 이렇게 써줘야 2명이서 오신 분들이 고민을 안 하시고 우리 2명인데 2인분이라는데 그럼 저걸로 먹자고 깔끔하게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야 주문율도 더 올라가고,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A/B 테스트를 하면서 홍시단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홍시단이라고 감골연탄집에 팬클럽 톡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실명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실명으로 노출돼서 들어오다 보면 회사의 부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불편한 사람들을 한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어서 다 눈치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톡방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분들 다 날리고 익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방진 제이지 이런 익명으로 들어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했더니, 그래도 이제 의견을 많은 분들이 주시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열광적인 팬을 만들면 그 소비자가 사람을 데려와요. 제가 어제 일요일인데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다 홍시단이에요. 홍시단만의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르는 분들을 데려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귀로 들리는 거죠. 그게 주말에 매출 견인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특별 무료 메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인 1 중마고 열빙어 같은 안주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맥형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세 팀이 있었는데 다들 얘기하시는 게, 내가 여기 홍시단인데 홍시단 이런 거 줘라는 설명을 하면서 데려오시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요즘 너무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다 보니까 고객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입소문을 내주는 오프라인 마케팅에 점점 소홀해지시는 것 같아요. 인스타 릴스 조회수에 집착하고 플레이스 순위 잡는 거에 갑자기 집착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매출이 저희보다 플레이스 위에 있는 집들 매출을 보다 다 높거든요. 지금 매출이 꼭 플레이스 순위랑 직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마케팅은 아직도 통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스레드로 친구 맺기 해서 광고를 사람들이 또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소비자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듣는 게 브랜드 고도화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홍시단이 지금 뭐 제안을 해주는 거는 바닥이 미끄럽다는 이야기도 해주고요.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도 가감없이 해줍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팬카페를 오픈 채팅방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좋은 피드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진규 대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맹 문의가 꽤 많이 들어와서 매주 상담을 직접 하기도 하고 맥형과 같이 하기도 하는데, 결국 가맹 사업은 혼자서는 생각해내거나 대처하기 쉽지 않은 개인 창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가맹 사업 본사가 할 일이고 고민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만든 만큼 더 많은 분들을 같은 이유로 도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맥형과 가맹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만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일 수도 있는데, A/B 테스트를 통해서 브랜드 고도화를 한 만큼 자신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자신이 좀 부족해서 하나의 팀이 돼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한 매장 성공하는 과정들을 다 담아서 보여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대신 이제 저희와 뜻이 잘 맞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이 함께 했을 때 이 시너지가 나는 거지, 맡겨놓고 놀러 간다거나 골프장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시면은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도 성공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고요. 장사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가맹점주의 가게겠지만 장사가 잘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헤쳐가는 그 장사의 과정 자체는 저희 같이 열심히 하는 팀원들이 다 같이 붙어서 도와드릴 거라 가맹본부의 슬로건으로 감히 내 가게지만 혼자 하는 장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의 단점이자 장점인데 열정적인 팀원도 많고 젊은 팀원도 많아서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열정적인 걸 같이 따라와 주셔야 되는 거. 반대로 장점은 제가 가맹사업으로 먹고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브랜드가 잘 되는 거 하나만을 중심으로 두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되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거라 진심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항상 신경 쓸 거라는 점, 그런 거는 저희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개인 매장 하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A/B 테스트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혼자 하는 게 너무 버겁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감골 연탄집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